상에서는 정화 일간 중에서 정묘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이 사주는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머지 지지나 천간이 어떻게 조화를 주고 생각 재화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일간과 또 다른 분들은 잘 말씀 안 하는 월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좀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부분은 사주의 8글자 나머지, 그러니까 일간을 빼고서 나머지 7글자가 어떻게 서로 생각 제어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일주와 그리고 월주 이 네 글자만 알아도 상당히 사주에서 그 기운이라든지 기세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다른 선생님들과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월주에 특히 월지, 지지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사주의 구성은 연월 일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대부분 다 아시죠? 여기가 만약에 일주다 그러면 이 월주 이 정도 이 네 글자만 알아도 상당한 어떤 기세 파악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이 시주하고 연주도 같이 중심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간과 일지 그 다음에 월지의 작용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묘일주입니다. 정묘. 정화가 지지에 묘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항상 이 지장간에 무엇을 깔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정인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정편인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성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나 일반적으로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정화는 촛불이고 등불이고 밤하늘의 별이다. 그리고 이 묘목은 화추고 꽃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좀 물상적으로 볼 때 하는 얘기고요. 이게 화추든 이게 등불이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이게 사주가 실질적으로 풀 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내가 공부했을 땐 분명히 이건 촛불이고 밤하늘의 별이고 가로등이고, 이거는 가로등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전봇대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촛불로 따지면 촛불의 반짝이는 불빛이라고 하면 이건 촛불의 또 심지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정화의 특성은 음의 기운이긴 하지만 불로 봤을 땐 또 양의 기운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성격적으로 밝고 그렇다. 또 지지에 이 제왕지, 제왕묘를 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지지에 이게 도화의 끼도 약간 갖고 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묘일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따뜻한 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촛불이라는 것은 병화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을 골고루 확 밝혀주지만, 이 정화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장소 아니면 어떠한 장소 부분에 대해서만 따뜻함을 밝혀줄 수 있다는 그런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아래에서 어쨌든 이 나무의 이 목기운이 목생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켜주기 때문에 정화의 입장에서는 다른데 아직 안 본 상태에서는 이 인성의 기운이 강하게 나를 밝혀준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옆에 이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지나 월지에다가 유가 있으면 이 또 묘유충이 또 돼갖고 이 묘목이 날아가는 형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작용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글자가 있는 게 중요하다. 다만 일단 정묘 일주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품성이나 인격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내성적이고 조용한 것 같지만 또 은근한 끈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끈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일단 이거는 끈기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묘목에서 지속적으로 이 정화를 밝혀주기 위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촛불을 볼게요. 그러면 위에 촛불로 따진다고 하면 초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촛대가 있고 여기에 심지가 있으면서 심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불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촛불을 타면 이 안에 이렇게 심지가 딱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 심지를 목으로 보고 이 위에를 화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의미는 촛불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혀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촛불로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를 나무로 본다고 하면 이건 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핀 꽃.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촛불이 됐던 나무 위에 있는 꽃이 됐던 사람들로부터 항상 관심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위에 가면 이 사람이 특히 정미일주가 가게 되면 분위기가 밝아진다. 그럴 수 있겠죠. 촛불이 됐던 꽃이 됐던 분위기가 밝은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심성 자체도 물론 이제 다른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심성이 여리고 착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같은 경우는 이게 묘가 정인과 편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머리가 좋다. 물론 이 묘 자체만 놓고 보면 편인으로 볼 수 있지만 편인 자체에 이건 20일 관장하고 이게 11일 관장하죠. 그러니까 정편인 그냥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정인과 편인이 같이 들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고 아이디어가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밝고 또 공부를 하면 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불의 속성상 들어가긴 하지만 입력이 휘발성 있게 또 날아가 갖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노력형이라는 거죠. 똑같은 천재라고 하더라도 일단 내 머릿속에 어떤 것을 저장을 하느냐 아니면 저장했는 게 또 휘발성 있게 짧은 시간에 잊어버리고 날아가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편인의 특성이라는 것은 일단은 일반 정인도 물론 뭐 그런 거 있겠지만 편인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밝고 재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묘편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정인과 편인 모두 갖고 있는데 어머니를 본다고 하면 어머니가 항상 나를 신경 써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데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나를 항상 신경 써준다고 하면 이 정인과 편인은 어머니를 본다고 하면 결국은 나의 배우자는 정화 입장에서는 신금이나 유금이 배우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금이 오면 묘신 기문이 작동할 것이고 유금이 온다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 묘충이 돼서 결국은 이 정묘 일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배우자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나의 와이프하고 나의 어머니가 서로 고부간의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내 남편이 정묘일주생이다.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이 정묘일주면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하고 갈등도 겪을 수 있겠구나. 궁합 볼 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정인인데 이 묘는 또 문곡성이죠. 문곡성이라는 것은 일단 문창성, 문곡성, 학당기인 다 이게 머리가 좋고
공부를 좀 잘하는 쪽 그런 쪽으로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좀 휘발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유 일주하고도 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계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편인이고 계수 입장에서는 금생수를 받는데 이 정묘 일주보다는 완전히 반대 개념을 해서 계유 일주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계유 일주가 머리는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인과 편인 지장 간에 관계된 부분과 또 문곡성 또 어머니와 관계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세 번째로 12운성을 본다고 하면 12운성에 병지죠. 병지인데 물론 뭐 병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병지다 보니까 일단 걸록이나 제왕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병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기운적으로 좀 약해 들어가는 내가 쇠약해지는 그런 세병사묘 절태양이니까 쇠해져 갖고 병이 나갖고 죽기 전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편인이 아까 계유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일단 12운성을 놓고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괜찮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12운성을 말씀드릴 때 이 정일간은 음간이잖아요. 양간일 때는 순행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만 음간일 때는 역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양일간이 장생지에서 음일간은 사지가 되고 음생양사, 음일간이 장생지에는 양일간 또 사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사로 딱 이렇게 구분해서 12운성을 보면 편한데 일단은 움직임 자체를 봤을 때 어떤 분은 12운성은 뭐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는 많이 사용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주에서 12운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특히 이 사주 부분에서는 12운성이 풍수와 함께 양일간은 순행을 하고 음일간은 역행을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육인 같은 경우는 양일간, 음일간 그냥 다 순행을 합니다. 그래서 육임은 좀 다르지만 사주 부분은 일단은 그것을 음간과 양간을 따져보는 게 좋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자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양 같은 경우 태양은 우리가 지구가 돌 때 태양이 이제 동쪽에서 뜬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달 같은 경우는 초승달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부터 서서 이렇게 동쪽으로 아주 반대로 돌잖아요. 그래서 이 양간과 음간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운성의 병지지만 일단 기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목생하의 기운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다. 자, 이제 네 번째 12신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살이 여러분들도 이제 신살도 굉장히 12신살은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12운성 같은 경우 어떤 기운의 힘의 색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걸록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지 아니면 장생 제왕 뭐 이런 거는 좀 강하다고 보고요. 세병삼이 절로 들어가면 일단 기운이 약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12신살은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역 육화 이렇게 해갖고서 겁살이냐 제살이냐 천살 역마냐 이런 거 12신살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활동성이라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이것은 힘의 세계 힘이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쉽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12신살은 실제로 활동적으로 벌어지는 일 현실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해묘미 봤을 때 제왕지잖아요. 그죠? 장성, 제왕지니까 일단 장성살이고 제왕지 그렇다고 하면 일단 12운성으로 봤을 때는 병지에 해당되지만 또 우리가 해묘미 삼합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지장화니까 장성살의 기운이니까 그때는 또 12운성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장성살, 그다음 반한살, 그다음에 반역 그러니까 반한 다음에 역마살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보잖아요.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그 기운이 왔을 때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신살에 장성살, 제왕지를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것은 12신살에서는 장성이지만 12운성에서는 병지고, 또 제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걸록으로 봤을 땐 또 제왕으로 보고, 어쨌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딱 순간적으로 봤을 때 한눈에 딱 보고 모든 게 머릿속에서 차차삭 나와야 어느 정도 사주 풀 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사주 이 연월일시 8글자를 볼 때 중요한 것은 한눈에 탁 보고서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게 신약인지 신강인지 용신은 뭔지 그러니까 격은 무엇인지 뭐 또 합은 어떻게 되는지 막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많이 풀다 보면 어떤 식으로 이 순간에는 어떻게 이걸 풀고 해결을 해야 될지, 또 찾아오신 분이 연세가 있는 분이냐, 대운의 흐름은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걸 보고 한눈에 딱 이게 눈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도 딱 갖다 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통변을 해야 되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월지를 중심으로서 이 일간과 일지 서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 걸 말씀드리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주로 이 일주만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주도 중요하지만 이 월지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생극제화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는 공망에 대해서. 일단 공망도 어떤 분은 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연주 공망도 보고 일주 공망도 보는데, 일단 공망은 연주 공망도 두 가지 다 봤을 때 하면 공망 안 걸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는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 공망만 보시고요. 연주 공망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묘일주 같은 경우는 갑자순이네요. 갑자순이면 공망이 술과 해가 공망이죠. 술, 해가 공망입니다. 그죠? 갑자을축, 병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 을에 이렇게 나가니까 술과 해가 공망이 됩니다. 이 공망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물론 요즘 어플에 보면 딱 누르면 뭐 어플에 공망도 나와 있고 신살 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남들 저기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플 보면서 말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어플 보면서, 물론 만세력 딱 틀어놓고 그것만 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딱 한눈에 공망이 뭐고 12신살이 뭐고 12운성이 어떤 자리고 또 형충파에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눈에 파악하는 건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하지만 많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술과 해가 공망입니다. 그러면 술이면 일단 정화 입장에서는 화생토의 양간이니까 일단 상간이 공망이고, 해 같은 경우는 수국화가 되니까 이거는 뭐 정관이네요. 그죠? 그러면 상간과 정관이 공망이 됩니다. 그럼 상간과 정관이 공망이 된다. 만약에 일단 이 술이면, 만약에 여기 사주에 술이 있다 그러면 묘술 합화의 기운으로 가니까, 술은 비록 공망이지만 그때 합거가 되면 해공이 돼서 공망을 안 봅니다. 그럼 공망이 되고, 또 해가 들어와도 해가 있다 그러면 해묘 삼합이 되잖아요. 이때도 또 공망으로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술과 해가 공망이 되지만 여기에 직접 갖고 있느냐, 아니면 또 대운 같은 건 또 공망을 안 보잖아요. 대운은 공망을 안 봅니다. 대운을 안 보고 세운이라든지 월운 이때 뭐 그날에 하루에 일진 볼 때는 공망을 보지만, 대운이 공망이 되면 10년 동안 공망이 돼버린다 이 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술해가 공망이라고 하면 술해는 이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20년 동안 공망이 돼버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대운은 공망을 안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하지만 합이 되면 합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공망이 해공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운적으로 만약에 술과 해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상관과 정관이 공망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고 나타나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고, 남자 입장에서는 관이 또 자식이고 직업이니까, 결국 직업이나 어떤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망이 되다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일이 지지부진해져서 자꾸만 이동과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나타나는 건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상관이 공망이면 자식이 공망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기에 술이 뭐 3개가 있다, 묘는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또 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식이 다 공망이 돼 버려 가지고 뭐 결혼을 해서 유산을 많이 한다든지 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수술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요. 또 남자 입장에서는 여기 해가 또 많으면 오히려 많은 게 공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자꾸만 직업을 바꾼다든지, 또 여자 입장에서는 또 해는 또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남편 덕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망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월지를 중심으로서 월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월지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은 주로 일주만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주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몇 월에 태어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져서 일단 저는 이 월지도 같이 본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이면 걸록제한 새해병 사네요. 사지입니다. 왜냐면 이게 병화의 장생지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음으로 따지면 장생지는 사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인묘 방합의 기운으로 해서 일단 목생화의 기운으로 어쨌든 신약할 때는 뭐 이 정화는 사지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묘 자체가 이렇게 합쳐져서 목생화를 하고 이 묘 자체에 갑과 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인성이 굉장히 강해져서 그것을 다른 말로 모자멸자라고 하죠. 모자멸자, 모자멸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자비로운 사랑이 너무 강해서 자식이 멸망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고 있으면 약간 마마보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초년에 인성운이 또 온다, 인묘로 흘러간다, 갑을로 흘러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이 사람은 마마보이 초년운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대운에서는 이 인묘나 갑을이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학문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상관이 공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역학 공부를 한다든지 역학 공부도 괜찮고요. 또 할인업에 관계된 일을 한다든지 교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사라든지 상담사, 심리 상담사, 컨설턴트, 영업직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는 또 병지가 2개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뭐 묘묘 뭐 아까 이제 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자체가 다 갑과 을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뭐 인이나 묘나 거의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작용은 비슷하다. 물론 이제 편인이 좀 더 강해지니까 일반 학문적인 공부보다는 발명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또 도학기가 작동을 하니까 인보다는 훨씬 더 좀 화려함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예계라든지 문화예술계통 이런 쪽으로 영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는 쇠지가 되는데 12운성에 어쨌든 묘진 합이 돼서 봄기가 되고 어쨌든 묘진 합이 되죠. 방합의 기운으로. 하지만 또 화생토니까 토라는 것은 이건 상관이고 상관은 아까 이 술은 공망이 됐지만 지는 공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화생토의 기운으로 되고 묘진 또 방합의 기운으로 되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성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상관성의 기운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술이 들어와서 진술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관이 깨지고 또 이 진이 상관이 만약에 관을 본다, 상관 경관이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복잡해지고 어쨌든 이 진은 환절기에 그 계절적인 기운도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성격
이것도 다양한 재주 이런 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제왕지네요. 제왕지인데 일단은 사 같은 경우는 나의 제왕지자 또 겁재잖아요. 그죠? 겁재인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화가 있고 묘가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신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강해지면서 결국 아까의 그 정묘 일주에 좋은 작용했던 긍정적인 부분이 사화가 옴으로써 이제 부스팅이 돼가지고 성격적으로라든지 이런 게 좀 더 급해지고 또 겁재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신과 유가 왔을 때 물론 사신 형살 되고 사신 합이 되고 사유 합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 더욱더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오, 제왕, 걸록이 와도 뭐 비슷하겠지만 이건 제왕이잖아요. 정화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4하고 5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라는 것은 이것은 제왕이고 이건 걸록인데 그러면 어쨌든 노광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가 됐든 5가 됐든 정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 신금과 유금은 약간의 온다 하더라도 강하게 온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만 약하게 온다고 하면 겁재 또 비견 뭐 이게 작동을 하면서 또 목생화 또 충되고 복잡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덕이 얻게 된다든지 내 남편이 이런 사주를 갖고 내가 선본 사람이 남자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 남자하고 가급적이면 결혼을 안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작동할 수 있고요.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돈 같은 거 이게 지금 군비쟁제가 되고 군겁쟁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이상하게 실패를 하고 돈이 잘 안 벌린다든지 씀씀이가 해프다든지 커진다든지 그런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사실 정화 입장에서 신약할 때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4화나 5화가 오면 신강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죠. 하지만 나머지 다른 부분이 이게 주류 상승이 돼서 생극자가 잘 되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수가 또 있다고 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수가 없는 데다가 정사월이라든지 아니면 병월이다 이럴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묘. 자, 이제 묘 같은 경우는 또 묘미 합이 되죠. 이제 묘미 합이 돼 갖고 일단은 이 기운 자체는 우리가 음력으로 이제 6월이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화기로 보는 겁니다. 화토 공준이라고 보면 정화 입장에서 화생토니까 식신의 기운이지만 식신이 또 이 제극인의 그 극을 받아갖고 또 합거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식신은 밥그릇이 또 약간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기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신강이냐 신약에 놓고 봤을 때 묘미 합해서 목성화되니까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미월의 기운이고요. 물론 식신의 기운으로 빼긴 하지만 다른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하지는 않다. 그리고 밥그릇이 엎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묘미 합에 대해서 인서울로 변하니까 식신생재 기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식신생재보다는 자기가 노력은 뭔가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성과는 좀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주를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것을 하다 보면 많이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주 자체가 아주 좋은 사주는 5%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뭐 한 20, 30%는 그래도 이제 뭐 괜찮다 보고 나머지 한 뭐 20% 정도는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3, 40%는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60% 이상이 좀 어렵고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20, 30%는 그냥 좋은 쪽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겠지만 하다 보면 그래서 안 좋은 쪽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 자, 신이라는 것은 정제가 되죠. 정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묘신 기문이 작동하게 되고요. 결국 기문이 작동하게 되면 이거는 어머니 자리인데 내가 만약에 이거 배우자하고 배우자 자리하고 또 바뀌었잖아요. 이쪽 자리 월지의 어머니 자리가 되고 여기가 배우자 자리가 되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는데 어머니 자리하고 배우자 자리가 바뀐 형상이 되고 기문인도 작동을 하고 원진 기문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운 점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정제를 그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꾸준히 노력해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월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차근차근 곡식을 뭐 봄에 농사져서 가을에 수확하듯이 체계적으로 가야지 갑자기 봄에 씨앗 뿌렸다고 여름에 내가 수확한다 이렇게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먹고 갖고는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갈등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자, 6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뭐 묘유충이 돼버리고 편재의 기운이고 결국 남자 입장이라고 하면 또 다른 여자의 기운이 오면서 내 배우자하고 안 좋은 사이에서 들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다가 또 묘유는 어쨌든 이거 도학기잖아요. 도학기가 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 하지만 재성의 기운은 월지에 갖고 태어났고 여기도 목생하지만 이게 목의 기운이 또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목 자체 입장이 물론 여기 신유가 온다 그러면 더 강한 작용을 하겠죠. 신유 월주가 신유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인성은 깨져버리기 때문에 공부는 하더라도 공부가 잘 안 된다든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또 어떤 뭐 거래를 터가지고 계약을 하면 이상하게 잘못 계약을 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돈이잖아요. 편재. 근데 인성이 문서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외로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술, 공망이지만 어쨌든 묘술 합이 돼서 합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다 그러면 다 불이 되는 거고 신강해지고 또 상관이 되니까 어쨌든 상관 자체 묘술 합에서 나의 기운으로 바뀌고 하지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경금이 탔다든지 아니면 여기 신금이 있다든지 하면 이제 그때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재물의 기운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뭐 묘고로 병화 같은 경우 묘고로 들어가지만 이 정화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합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에서 정화 입장에서 술투는 뭐 아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신정무에서 신금을 갖고 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술토가 온다, 술월이다. 그러면 나름대로 수확은 거둘 수 있다. 더군다나 상간이기 때문에 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 같은 경우 또 해묘, 목국이 되죠. 물론 이 안에는 관이 들어 있습니다. 임수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임수가 들어 있고 간목도 들어 있고 일단은 그렇지만 이거는 습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묘가 된다 하더라도 정화를 제대로 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목의 기운으로 바뀌긴 하지만 젖은 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초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겠죠. 불이 제대로 안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일단은 해묘에 합거가 되고 술이 공망이지만 공망은 아까 안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합쳐서 목생화가 된다 그래도 공부는 제대로 안 됩니다. 공부는 제대로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소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정화일주 따뜻하고 품성이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이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의 기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게 약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월 볼게요. 자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보면 이게 해묘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연살, 도화살이 되네요. 그러면 자는 완전한 도화가 됩니다.
이건 가도화라고 하면 진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천간에 임자월이든 아니면 뭐 이미 시간에 떴든 그러면 정임, 한목, 잠유, 형살이 되면 이건 또 골랑도화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화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골랑도화, 물론 뭐 편야도화도 있고 도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골랑도화살이 되면 일단은 생식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여자라 그러면 이게 관이잖아요. 여기도 관이고 관하고 합하면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묘일주에 임자월이나 임자시에 태어난 여성분이라고 하면 남자 간에 그런 여자를 소개받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관이고 관이잖아요. 더군다나 정편, 정관, 편관 다 이게 혼잡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잠요, 형살에 정임, 한목에 어쨌든 해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고 도학기가 발동하면서 그러면서 이 여성분은 남자 문제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 문제도 있지만 직업 문제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해서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건강적으로는 수기가 강해지니까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월 화생토 식신에다가 이제는 기운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이 완전히 정화 입장에서 꺼져가는 한겨울 가장 추울 때 그런 기운이지만 식신의 기운이고 또 이거는 토생금 해가지고 편재나 정제를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 있지만 기운적으로 보면 이 묘가 또 여기 목국토해야 되고 또 화생토 기운이 뺏기기 때문에 일단 신약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축 같은 경우는 뭐 진수축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화개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은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공부를 하는 게 역학이라든지 철학적인 거 그리고 이게 또 화생토 식신이 되니까 상담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만이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고 그래야 경제적으로 재물적으로도 조금씩 따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묘일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보신 분들은 다른 선생님하고 비교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바로 이 월주도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